네, EJS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EJS가 뭐냐 하면은 인베디드 자바스크립트의 약자입니다. 즉 HTML인데 거기에 자바스크립트를 원래 쓸 수 있잖아요. 스크립트 태그 안에. 근데 이거를 좀 더 자유롭게 여기 보이는 요런 꺽쇠 요 문법을 이용해서 여기에 자바스크립트를 바로 넣겠다라는 템플릿이 EJS입니다. 그래서 이 EJS를 이용하는 방법을 직접 실습을 해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EJS npm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노드 이용해서 뭔가 개발을 할 때 미리 만들어진 코드들이 있어서 이걸 가져다 쓰는 건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EJS 라는 npm 모듈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할 겁니다. EJS라는 모듈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용법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잘 나와 있긴 한데 약간 어렵습니다. 직접 실습을 해보면서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켜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었고요. 여기서 일단 작업 폴더는 위크 5 여기 제가 지금까지 계속 웹이라는 폴더 여기 안쪽에 이제 1주차부터 5주차까지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한글을 쓰면은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최대한 영어 이름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네, 이런 폴더를 열어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복습할 겸 노드 생성하는 그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하는 게 노드니까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야겠죠. 여기에 new 파일을 눌러서 index.js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터미널을 열어줘야겠죠. 뉴 터미널을 눌러서 열어줍니다. 자바스크립트 npm 모듈들을 쉽게 다운받고 관리하려면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npm init이라는 명령어를 써주면 이게 시작이 되는 명령어였죠. 이걸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누르면 네, 이 패키지 네임이랑 이런 거를 엔터를 쭉쭉쭉쭉 치면서 설정을 할 수 있었죠. yes까지 누르면 이제 패키지.json 이라는 게 생겼고요. 이제 여기에 npm 모듈들을 추가할 때마다 이렇게 잘 기록이 되겠죠. 그러면 npm 모듈들을 설치해 주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익스프레스를 이용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그대로 또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프레스라는 웹 백엔드 만들 때 쓰는 프레임워크이죠. 그래서 이 익스프레스를 이용해서 설치 명령어가 있어서 이거를 가져와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익스프레스 설치가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시간에 배울 EJS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JS도 복사를 해서 여기도 붙여놓고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모듈 두 개를 설치했죠. 이제 패키지 JSON의 기록이 남는데 EJS 방금 깔았고 익스프레스 지난 시간에 한 거까지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오늘 실습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네, 그러면 두 개의 모듈이 설치가 됐습니다. EJS를 사용할 건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그건 당연히 EJS의 사용법을 막 머릿속에 외워서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문서를 보고 해야 되는데 구글 검색에 노드 EJS example 뭐 이런 걸로 검색을 해보면 우리는 노드를 쓰는 거고 EJS라는 모듈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example 이런 식으로 붙여서 구글에 검색을 하면은 다 나옵니다. 구글에 이렇게 검색하는 습관을 꼭 들이셔서 머리를 최대한 아껴서 더 유용한 곳에 쓰시길 바랍니다. 구글 검색해서 EJS를 쓰는 방법이 잘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설치 이런 건 다 했고 EJS 요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버튼도 있죠.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사한 코드를 붙여 넣었고요. 여기 뭐 주석으로 설명도 있고 쫙 기본적인 코드가 잘 작성이 되어 있죠. 코드 보시면 지난 시간에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좀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 익스프레스 가져와서 앱 만들고 이게 새로 추가됐죠. EJS라는 뷰 엔진을 사용할 거다라는 뜻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전 시간에 보면 리스폰스에 뭐 샌드 이런 거 눌러서 어떤 정보를 보내는 것을 했었는데 이제 뷰 엔진이라는 걸 이용하면 뭐 HTML 파일 자체를 따로 만들어서 그거를 첨부해서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뷰 엔진을 EJS를 쓴다라고 하는 걸 설정해 줬으니까 EJS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그거를 리스폰스, 응답에 실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EJS 파일을 실어서 보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EJS 파일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뷰 엔진이 나가는 경로가 정해져 있는데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에 폴더를 만들기 요걸 눌러서 views라는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views를 만들면 이 안에 있는 게 이제 뷰 엔진으로 나갑니다. 즉 요거를 설정을 해줬으니까 요 설정에 따라서 EJS 파일을 렌더로 내보낼 건데 그때 내보낼 때 여기는 페이지스라는 폴더를 하나 더 얻었는데 그냥 요거는 번거로우니까 빼면은 요것도 그냥 빼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네, 인덱스라는 걸 렌더 하겠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views라는 폴더 안에 index.ejs라는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views라는 폴더에 index.ejs라는 파일을 만들어줬고요. 여기서 렌더하고 뷰 엔진으로 설정한 인덱스를 보내주니까 이 파일을 보내주는 게 된 겁니다. 그래서 EJS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HTML이랑 자바스크립트를 쉽게 쓸 수 있도록 섞어놓은 겁니다. 결국엔 HTML이랑 똑같은 거니까 느낌표하고 탭을 누르면 첫 번째 시간부터 했던 것처럼 자동 완성이 이렇게 잘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자동 완성해주고 내 페이지 그냥 HTML 쓰듯이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써주고 한번 서버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node index.js를 돌리면 이번에는 8080 포트에서 지금 서빙이 되고 있는데요. 이 listen 여기가 8080이죠. 지난번에는 3000번이었는데 뭐 혹시 헷갈리신 분들은 이 숫자는 바꾸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포트 개념 배웠었죠. 그래서 몇 번 포트에서 듣고 싶은지를 여기 설정을 해주면 돼서 이 숫자는 그냥 원하는 숫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지난 시간과 통일성을 위해서 저는 3000으로 바꿔줬습니다. 이거는 콘솔 로그라 그냥 글자를 찍어주는 것 뿐이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이제는 3000번에서 듣고 있으니까 크롬을 켜서 로컬 호스트 3000으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설정한 내 페이지와 하이하이가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거는 어디서 설정했냐면 우리가 이 views라는 폴더 안에 index.ejs라는 파일을 이렇게 넣으니까 이게 그대로 이제 렌더가 된 거죠. 네, 여기에 지금 index라는 거를 app.get 방식, 즉 주소창으로 이 라우팅은 루트로 접근을 했을 때 그때 렌더 인덱스라는 EJS, 왜냐하면 여기 설정을 해줬으니까 위에 이거를 렌더링을 해주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페이지가 그대로 렌더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렇게 페이지가 나왔죠. 제가 바꿔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페이지라는 게 빠졌습니다. 네, 여기 인덱스만 남겼고요. 페이지를 만약에 살리고 싶으시다면 여기에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서 페이지스라고 만들고 여기 안에 넣으면 아마 되실 겁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views 안에 index.ejs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이렇게 인덱스만 났습니다. 좀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코드를 조금 바꿔줬습니다. 네, 그러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EJS 설정이 되셨을 것 같고, 그러면 EJS가 뭐 하는 거냐? 이게 지금 HTML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EJS를 왜 쓰냐라고 하면 자바스크립트를 편하게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바스크립트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하이하이 대신에 자바스크립트를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원래 자바스크립트를 넣으려면 이렇게 막 스크립트 태그를 넣고 다큐먼트에서 막 get 엘리먼트에서 얘를 선택하고 여기에 값을 넣고 요런 복잡한 과정이 한번 있었죠. 근데 이거 없이도 되게 쉽게 쓸 수 있는 게 EJS입니다. 쉽게 쓴다는 게 어떻게 쓴다면은 이렇게 꺽쇠를 쓰고 꺽쇠 안에 이 %%를 쓰고 여기 안에 등호를 쓴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여기에 쓰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막 다큐먼트 뭐 셀렉트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이 자리에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들어갑니다. 간단한 걸 해보면 뭐 1 더하기 3 이런 거는 HTML에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만 연산이 되는데 이런 거를 하면은 네, 이렇게 숫자가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여기에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여기에 들어가면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이렇게 단순한 이런 형태로만 넣어도 동작이 돼서 네, 들어갈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를 두자면 여기에 지금 이 기호 안에 등호가 있잖아요. 이 등호가 있으면 이 값을 계산한 게 밖으로 나와서 실제로 값이 화면에 보이게 되고, 이 등호를 지우면은 그냥 여기 내부적으로 이 코드는 실행되는데 여기에 밖으로 나오질 않아서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서 보면은 4가 하나만 나온 걸 볼 수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등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한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뭐 문법을 하나씩 한번 써보겠습니다. 조금 더 응용해서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렌더 할 때 어떤 값을 리스폰스로 보낼 때 응답할 때도 뭔가 요청을 받을 때 리퀘스트에는 파라미터를 같이 날려서 보냈잖아요. 그것처럼 응답을 보낼 때도 어떤 값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인덱스 안쪽에 어떤 오브젝트를 보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num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num이라는 값에 뭐 3 이렇게 실어서 보낸다 라고 하면은 이 값이 렌더 인덱스니까 즉 인덱스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num이라고 써주면 이거는 현재 자바스크립트인 거죠. 이 안에 있는 거는. 그리고 여기에 num이라는 변수로 이렇게 보내줬으니까 얘가 이렇게 받아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되는지
이 재부팅, 서버 재부팅은 항상 해보셔야 됩니다. 요거 안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또 설치하기 귀찮으니까 네,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제 3 뜨죠. 이 3 뜬 게 되게 신기한 게 이게 그냥 뜬 게 아니라 여기 num인 게 인덱스로 렌더가 돼서 요 값이 이렇게 넘어간 거죠. 그래서 어떤 값을 리스폰스에 담아서 보낼 때 이렇게 콤마를 찍고 여기에 어떤 오브젝트를 넣어서 보내면은 얘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값을 전달을 해줄 수가 있고요. 또 그러면 여기서 또 신기한 걸 할 수 있는 게 자바스크립트잖아요. 그래서 이런 if문 같은 걸 다 쓸 수가 있습니다. if num은 2보다 크다면 얘는 근데 뭐 h1 안에 안 있어도 되겠죠.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걸 꺽쇠를 닫아주면 여기 안에 자바스크립트 변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num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되면 이 여기 안부터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이니까 이게 만약 num이 2보다 크다면은 표시가 되고 작다면은 이게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 설정해 주려면 그냥 자바스크립트로는 쉽지 않을 텐데 네,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또 재실행해서 실행을 해보면 3이라고 잘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뭐 num이 4보다 클 때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이제는 안 나옵니다. 아예 그 태그가 없어요. body가 비어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if문 안에 있는 HTML 태그라서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를 굉장히 편리하게 뭐 if문도 되고요, for문도 되고 다 문법을 스크립트 따로 이렇게 써가지고 뭐 다큐먼트, 엘리먼트 이런 거 안 해도 바로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백엔드에서 이렇게 프론트로 바로 이렇게 객체를 통해서 이렇게 넘길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게 EJS입니다. 네, 되게 편리하죠. 이걸 이용하면은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여기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몇백 개의 게시물을 받아와도 이거 폼은 이용해서 게시물 형태로 쭉쭉쭉 똑같이 막 출력해내고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닙니다. 다 이렇게 검색하면 모든 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